자, 필수예제 9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 5팩 한 다음에 서로 같은 거 순서 무시할 거 3팩 나누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 쭉 보았더니 6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6팩 한 다음에 서로 같은 게 1, 2마리 중복되고 2, 3마리 중복되니까 이렇게 순서가 서로 같은 거라서 순서 무시해야 될 거, 서로 같은 거라서 순서 무시해야 될 거, 순서 무시 부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총 5개를 때리고 그래서 서로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4개를 택하라 그랬네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3번은 5개 그냥 줄 서였을 때고, 만약에 4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요 5개 중에서 4개를 택한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숫자 1개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1을 버렸을 때 가능한 건 하나, 둘, 이 구조가 하나 가능할 거고, 2를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둘, 이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팩. 그래서 순서 무시할 거 2개, 2팩, 2팩. 얘 같은 경우에 4팩. 순서 무시할 거 3팩. 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답, 여기서 구한 답, 둘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쌤이 이것은 무엇으로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같은 거 3개 자리 골라주고 나머지 2마리 순열. 다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여기 2 자리 3개 골라주고 남은 3개의 자리 중에서 1 자리 2개 골라주고 그리고 남은 한 자리, 남은 한 마리 이렇게 갖다 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케이스 나눠서 다시 어떻게 4C2 곱하기 2C2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4C3 곱하기 1C1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계획부터 보시면서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요. 자, 필수예제 10번이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O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일단은 쌤이 정리를 해볼게요. 쌤은 좀 영어에 약해서 T, O, M, O, R, O 그 다음에 W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양 끝에 O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은 쓸 수 있는 재료가 얘 둘을 버렸으니까 지금 T, O, M, W, R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팩 한 다음에 지금 겹치는 게 R 2개죠. R 2팩을 나눠주면 되겠죠. 또는 아니면 6개 중에서 2자리 하고 나머지 순열 때려줘도 괜찮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모음은 지금 A, E, E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들도 정리해볼게요. 자음은 G, R, M, N, T 해서 5개고 이게 모든 녀석이네요. 자, 일단 모음을 어떻게 이웃하기로 했으니까 모음을 어떻게 볼 겁니까? 하나로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자음 중에서 같은 게 있어요? 없죠.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모음을 하나로 보면 지금 몇 마리 있는 거 똑같아? 6마리 있는 거 똑같으니까 6마리 먼저 줄 세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순열 6마리 줄 세운 다음에 내부 순열했는데 내부 순열을 할 때 지금 서로 같은 것이 있죠. 4팩 한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무시를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 A, T, E는 순서대로 나열할 것이다.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를 무시해도 괜찮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이건 내 눈에는 이제 같은 것으로 별로 배워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문자를 정리해봤더니
CLI 별이라고 생각하면 7팩 한 다음에 서로 같은 게 지금 4가지죠. 4팩을 나눠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내가 순서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계산하는 우리한테는 순서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를 무시해라. 잊지 마세요. 자, 다음요. 자, 최단거리입니다. A에서 C를 들렸다가 B로 가네요. 그럼 우리는 경로를 먼저 만들게요. A에서 C가 갈 거고 C에서 B가 갈 겁니다. 쌤이 요거 개념 노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지금 2개 같은 방향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할 2개를 고르고, 여기 다시 하나, 둘, 셋, 4개. 이 4개 중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또는 아니면 조금 이렇게 4팩, 2팩, 2팩, 4팩, 2팩, 2팩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거 잘 안 쓰고 대부분 이렇게 C로 풀고 있을 거예요. 문제 유형들이 섞여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해주겠니?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점, 요 점 빼고 다 가는 거니까 모든 경우에서 사실 요 점 지나는 경우 빼도 우리가 같은 경우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걸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B까지 갈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길이 잘렸죠. 그러면 내가 갈 때 여러분들 직사각형 단위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요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보면요, 요렇게 직사각형 했다가 요렇게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 갔다가 요렇게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 갔다가 요렇게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 갔다가, 아이고야, 아니, 직사각형 일로 가야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직사각형. 직선은 쌤이 임의로 그냥 직사각형, 얇은 직사각형이라 생각할게요. 자, 이런 과정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여기를 쌤이 P, Q, R, S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R 갔다가 B 가는 거, 그 다음 A에서 S 갔다가 B 가는 거, 이 친구를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이 색깔 안 예쁘네요. 이렇게 요 직사각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오른쪽 가는 거 하나 고르시고, 여기서는 직선 코스죠. 한 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자,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오른쪽 2개 고르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5개 중에서 1개. 그래서 얘는 5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역시 51.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방금 했죠? 52. 그래서 얼마? 5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마지막 1 곱하기 51. 1 곱하기 51이 되면서 이 친구가 5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경로를 모두 합한 거니까 110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에 대해 46번도 많이 물어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문제는 봤죠? 쌤이 이 사진만 좀 먼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지금 구해야 해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없는 경로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도 못 쓰고, 못 쓰고, 여기 못 쓰고,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고, 그리고 여기 못 쓰고, 못 쓰고, 여기도 사실 다 의미 없는 자리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A에서 B까지 갈 때 일단 여기서 직선 코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직선 코스 갔다가 쭉 여기를 지나서 다시 직선 코스 갔다가 쭉 여기를 지나서 다시 직선 코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그냥 안 이쁘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쁘게 잘 만들어진다면 바로 가면 되는데 이 두 자리가 지금 죽었죠.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을 A'이라 하고 여기를 P1이라고 부른다면 A'에서 P1까지 갈 때 이 두 코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자, 요 두 길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여기 X를 할게요. X 지나서 어디까지? Y까지 X 지나서 P 가고, 그 다음에 Y 지나서 P 가는 경우죠.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면 이렇게 코스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A 프라임에서 X 지나서 P1까지 가는 거, A 프라임에서 Y 지나서 P1까지 가는 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A 프라임에서 X까지, 자, A 프라임에서 X까지 같은 경우에는 4칸에서 오른쪽 한 칸 고르면 되니까 4C1 곱하기 직선 코스니까 한 가지. 그래서 여기 4가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는 4C2. 그래서 4C2. 4개 중에서 오른쪽 한 칸 가는 거 곱하기 2C1. 2C1 되겠죠? 그러면 얘 둘은 6 곱하기 2니까 12. 둘을 합해서 어떻게 총 16가지 경우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직선 코스 갔다가 P2 가죠. P2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 여기 B'을 할게요. B'까지만 도착하면 직선 코스니까 바로 도착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쁘면 되겠지만 여기가 이 자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 M 지나서 가는 거랑 N 지나서 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겠고, 그러면 P2에서 어디 M 지나서 어디 B'까지 가는 거, P2에서 N 지나서 B'까지 가는 거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두 직사각형 했더니 2C1, 여기 직사각형 했더니 2C1, 그래서 2는 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직선 코스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서 여기는 5가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5 하면 얼마? 80 해서 총 80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직선 코스들을 좀 떼놓고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들, 못 쓰는 곳을 버리고 그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들, 못 쓰는 곳을 버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들을 따져서 경우를 짓겠다, 경로를 만들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건데 다양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감각이 좀 생길 겁니다. 끝!